중국 열병식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준비의 한창인데 계엄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 상황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이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지금 일본이 발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발칵 뒤집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새로 나온 소식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 계엄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지 열병식 준비한다고 모든 걸 다 통제하는 모양이죠? 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당국이 지금 하늘과 땅 그리고 공기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기까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장 경찰 배치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시내 중심 무선 인터넷이나 이동 전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만큼 전화도 안 돼요? 전파 차단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제 테러리스트라던가 기타 다른 동요 세력의 어떤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고요. 열병식 당일 항공기는 당연히 운항이 중단됩니다. 또 중심도로 인접 건물 아예 문을 닫게 되고요. 예. 중심도로 인접 거주 입주민한테는 창문이나 베란다 사용하지 말아라. 사진 촬영도 열병식 사진 촬영 절대 어렵다 이렇게 했고요. 아까 제가 공기를 차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베이징 주변의 북방 7개 지역 이곳 같은 경우에도 열병식 다음 날 4일까지 예년에 비해서 그 오염물 방출을 30% 이상 줄여라 이런 네. 엄중한 그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티즌들은 아니 이거 산업권이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은 뭐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네. 공산당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지인한테 만약에 이 정도의 통제를 미국 같은 나라에서 했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거라고 헌법이 이야기한 자유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라고 했는데 어쩌면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예. 중국 열병식에 이렇게 뭐 모든 걸 다 거는 듯한 분위기예요. 계엄령이 선포됐다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중국 시민들, 베이징 시민들은 별다른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지만 이거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지금 인터넷도 그 동시에 차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인터넷에 검열이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더군다나 중국의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 서부 세계처럼 완벽하게 보장된 상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야당이 있어서 공산당의 그런 어떤 독주나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만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첨단 무기들도 다 나온다고 해서 좀 관심도 많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 있는데 김정환 기자. 네. 반기문 사무총장도 지금 참석을 한다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왜 참석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미래 중심적인 그런 차원에서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이고요. 반기문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수장 10명도 다른 10명도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떤 특정 국가에 치우친 가치관을 특정 국가에게 우호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유엔 측의 입장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등에서 지금 상당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편드는 듯한 그런 유엔의 모습, 국제사회의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해서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오늘자 산케이 신문 있죠. 예.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도 아주 정면적으로 그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반기문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그랬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이제 유엔이 미국의 논리 중심으로 좀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뭐 유엔 사무총장이 가서 중국의 경쟁 국가인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것이 좋게 보일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지 그 뒷배경이나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게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바로 그 일본이 지금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중국의 그 패권주의 어떤 그 세력 과시를 위한 특정국의 패권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라면 일본으로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나의 경쟁국으로서. 그러나 이것이 중국이 표방하는 바에
전승절 70주년, 다시 말해서 일제히 침략에 맞서 싸워서 승리했고 평화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서 어떤 그 세계를 향한 어떤 자국의 다짐과 위용을 과시하는 이런 자리라면 사실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더라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것이 그리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예. 특히나 그 과거의 그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과 위안부라고 하는 반인륜적 그러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아베 정부가 지금 그 반기문 유엔 총장의 저런 참석을 시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3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일본의 비판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정환 기자, 뭐 네티즌들, 일본 네티즌들도 뭐 굉장히 뿔난 글들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케이 신문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 여론을 대변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세력이 많을 텐데요. 산케이 신문과 같은 언조로 쓸모없는 유엔이다, 위험적 중재 역할도 못하고 일본은 유엔을 탈퇴하자. 일본이 어떻게 보면 기부금에 있어서는 2위권이잖아요. 예. 이런 것을 좀 악용하려는 심리가, 못된 심리가 좀 묻어 있는 것 같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박수를 친다고 뼛속까지 한국인이구나라는 이런 좀 폄하하는 듯한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또 최근에 러시아 종전 기념식도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중국 종전 기념식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예. 자, 김태현 변호사, 중국에서도 그럼 이런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뭔가 좀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신화통신에서 또 쓴소리를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신화통신에서도 일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예. 쓸데없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전승절 행사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본의 반응들에 대해서 당연히 달가워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일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차피 유엔이라는 탄생이 2차 대전의 승리 이후에 탄생한 국제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승절 행사라는 것이 2차 대전 침략을 이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2차 대전의 어떤 침략 국가인 일본이 이 유엔 사무총장의 전승절 행사를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가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에 열병식을 다녀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한중 관계가 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한중 관계가 더 긴밀해질지,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앞으로의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지도적 역할, 예. 이런데 하는 바로 옆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 한국의 국력을 그만큼 중국이 중시한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 따라서 아마도 그 중국으로서는 그 주요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동북아에서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단순히 중국의 세리 과시를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예. 이런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본의 반발에서도 보듯이 일중 관계, 더 나아가 한미일 공조에도 자칫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미라고 하는 세계 유례없는 혈맹 관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흔들린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국내에도 있느니만큼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것을 기회로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핵이나 미사일 도발,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확실한 지도력을 발휘해줘야 한다. 이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확실히 다짐을 받고, 그것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의 이번 참석이 그 한미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 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면 이번 그 방중은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병식 관련 이야기들 저희가 뉴스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아주 재밌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